안녕하세요, 브라이언 코치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한국 교육의 미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교육은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좀 엉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육의 미래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물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압축 성장을 이룬 그런 부분은 분명히 교육이 작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20대 자살률, 10대 자살률을 보면 굉장히 높고 10대, 20대, 30대 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만큼 이 피로사회, 뭔가 잘해야 된다는 강박, 압박,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분이 너무 강하다,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어요. 그리고 7, 80년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그렇게 압축 성장했던 성공이 지금은 통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너무 달린다, 너무 휴식 없이 달리는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디폴트로 돼 있다. 따라서 지금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치열하게 경쟁해서 올라갔는데 또 취업도 어려워서 취업 준비를 하려고 정부 취업 캠프 프로그램에 가요. 제가 강의를 갈 때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초중고 공부했고 대학교까지 공부했는데 또 취업 준비에 또 6개월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또 시원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이게 맞나?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엔 좋은 진로를 찾아가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행복한가? 그렇다면 왜 자살률이 높은가?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가? 저는 되게 단순하게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고 봅니다. 내가 내 가치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저는 영어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영어를 조기 교육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7세, 6세부터 경쟁을 시키면 그 아이가 20년 뒤, 30년 뒤 정말 행복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영어를 늦게 21살 때 배워서 17년, 18년 동안 계속 영어를 공부하면서 그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지만 빠르게 배우지 않았어요. 조기 교육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걸 굳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부모가 행복한 모습, 그리고 교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배울 게 없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아마 교사도 즐기지 못하고 힘든 그런 상황 때문에 더 아이들도 그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형이 도덕교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벌이에 대해서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따르고 고등학생들이 잘 따르고 자기의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한국의 교육을 봤을 때 지금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선택지가 인생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정해놓고 인생을 살아려고 하고 또 부모도 선택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할 때도 선택지를 제대로 못 주는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럼 우리가 진로를 찾아가는 방법은 뭐고, 그리고 나아가서 생계를 넘어서는 자신만의 목적이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의사 하겠다, 아니면 변호사 하겠다, 안정적인 공무원 하겠다, 아니면 대기업 하겠다. 옵션이 굉장히 선택이 좁아요. 제가 커리어 코칭이라는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거의 1000명 가까이 6개월 이상 코칭을 하면서 진짜 많은 선택지를 바라봤는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히 목표한다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바라봐서도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진짜 많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내가 발견하고 나의 유능함을 키워가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요. 그리고 자연, 우정, 가족,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저는 느끼게끔 최대한 이해하게끔 그 아이를 보살피고 있고, 또 아빠로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이렇게 살을 비비면서 함께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이와 친밀감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도 시켜줍니다.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통제를 적절하게 할 수 있으면 게임도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하게 유튜브나 게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에 대한 어떤 나름의 게임을 했으니 오늘은 뭐 한글 공부를 한다든지, 게임을 했으니 어떤 걸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보상을 체계를 만들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한국은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가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기러기 아빠나 이런 기러기 관련된 방식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몸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마음에서도 멀어지고요. 제가 아는 분은 오빠가 해준 게 돈밖에 더 있냐라는 말까지 나중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한 걸 왜 하냐,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같이 가서 해외에 살 거면 같이 살지 떨어져서는 안 살 거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또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여전히 획일적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방식들이 2024년에 어울리진 않다.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고등학교도 뉴질랜드에 나왔고요. 그리고 온라인 학사도 런던 대학교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만큼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대학도 고등학교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지금의 시대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모도 그렇고 나름의 역할을 고민해보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취업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인생의 선택지가 있다, 이런 말씀 제가 한 번 더 드리고요. 지금 내가 보는 시야는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나머지 90, 98%의 시야를 더 넓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